보는 만큼, 듣는 만큼, 이해한 만큼, 그러니까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으면 또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해하거나 혹은 누가 돈 번다라는 걸 아무튼 체감하면 그때부터 그 세계가 열려요. 언젠가 쿠팡 이후에 그런 때가 오겠지 하면 끝까지 안 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그 신사임당님 링크 그거 보신 분, 안 봤어도 괜찮으니까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잠깐만, 나 화면 공유하고 채팅창 좀 켜놓고 같이 볼게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 5분 보셨네. 오케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올려주시기 전에 봤는데, 원진 대표님도 보셨고, 채팅 올라올 동안 제가 이제 치고 싶은 말을 좀 쳐볼게요. 아까 올렸던 뭔 얘기인 것 같아서 공감이 안 됐다. 그것도 맞고. 자, 확신. 영상 유튜브 다 해야 하는 그런 시대. 아하, 뭐 그것도 맞지. 근데 초점이 살짝 달라. 영상 혹은 유튜브 같은 걸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니라, 나는 사실 거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막 좋은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은 다르다. 우리에게 10만원은, 한 달에 10만원은 1년에 120만원 정도의 가치인데, 거기서 말하는 건 법인으로서 10만원을 아낀다면 혹은 더 번다면 이건 1년에 120이 아니라 거의 뭐 5억에 가까운, 6억에 가까운 가치가 된다. 이걸 강남에 있는 건물의 예시를 들더라고. 건물에서 10만원을 더 벌 수 있으면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튼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는 거. 그게 뭐 남 일이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가치를, 혹은 뭐 자산에 대한 가치를, 아니면 이런 돈 버는 실력 혹은 SNS 같은 거에 대한 가치를 너무 좁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런 눈에 들어오는 돈으로 접근을 했다면,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새롭게 생긴 개념,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기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재테크로. 재테크가 지금 예금 금리가 뭐 4%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맡겨요. 그럼 이거 연 4%잖아요. 그러면 1억에 연 4%면 1년에 얼마 내가 받게 되는지, 복리 이런 거 빼고, 이자 빼고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얼마 받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분. 맞죠? 그러면 자, 예금 금리다, 잃을 일이 없다 해서 1억에 4%니까 1년에 400만원이다. 그럼 이걸 1년이 10개월이라고 치면 40인데 한 30, 뭐 5만원, 36만원쯤 받겠잖아요. 한 달에 35, 36만원. 나 잘 몰라. 월이잖아요, 월. 그럼 이게 하루에 만원이잖아요. 하루에 만원. 근데 1억을 넣었는데, 아니 1억이 묶여있는데 1년에 400을 줘? 한 달에 35 얼마나 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할 때도, 뭐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낼 수 있는 이 부가가치에 대한 이 가치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사임당님이 한 달에 10만원을 예시로 들어서, 이 10만원이 법인의 대표에게는 이 기업 가치가 뭐 2,400만원이라고 했나? 아무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10만원을 하면 어쩌고 하면 1년에 뭐 120만원이 되고, 이게 이제 기업 가치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게 몇천만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대표가 보기에는 이 시야가 다른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을 아끼든지 더 내는 거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 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까 1억을 맡겼을 때 한 달에 35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그게 연 4%다. 그럼 내가 손실 없이 1년에 20% 수익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대표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얘기가 아니라 내가 특정 누군가 대상이랑 대화를 하면서 연 20%라면 해봐야 뭐 한 달에 몇 프로 되나? 2%안 되겠죠? 1점 몇 프로 되겠죠? 근데 1억의 20% 해서 2천만 원. 이걸 한 달로 나누면 한 180쯤 될라나? 모르겠다. 한 170 얼마 되겠죠? 그럼 한 달에 1억 넣어가지고 한 달에 100 몇십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 위험 없이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사기라고 볼 것 같단 말이에요. 다단계나 사기라고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성주라는 사람이 있고, 성주라는 사람을 거치면 이 돈이, 예를 들면 내가 뭐 물건을 팔고 이런 것도 다 좋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광고비에 쓴다. 이 광고는 노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노출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 광고를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광고가 광고 수단이에요. 수단이나 채널. 자, 그러면 이게 돈이랑 상품의 가치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10,000원짜리 상품에 돌리면 광고비를 많이 넣기도 힘들고 뭐 돈 남지도 않아 싶은데,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걸 통해서 얼마의 금액을 가치가 높은 거에 홍보하는 데 투자하면, 우리 그때 분양 광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는 광고를 돌리는 능력도 있을수록 돈이 아껴지거나 이 상품의 가치를 더 얻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분양 광고처럼 분양처럼 몇 억짜리에 광고를 돌리면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이 1억을 예금에 넣는 거랑 기타 등등 내가 통제 불가능한 어쩌고에 넣는 거랑, 아니면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무튼 통제 불가능한 어떤 것에 넣어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수익률은, 시장의 수익률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최소한 나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저는 저에 대해서 그래도 확신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계속 잃지 않을 방향, 혹은 계속 성장하는 태도, 뭐 아니면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 이런 기타 등등으로 아무튼 앞으로의 수익이나 지금 벌고 있는 수익만 봐도 나는 거의 무에서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있는 판인데, 실력이나 경험 이런 걸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광고비로 쓴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기겠죠. 그냥 광고로 돌려서 만약에 한 명이 왔다. 근데 제품을 파는 사람은 10,000원을 벌어. 근데 이 한 명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강의든 뭐 교육이든 아니면 뭐 운영 대행이든 컨설팅이든 뭐든 단가가 높단 말이죠. 내가 막 기업 강의 같은 데 갔을 때 시간당 50만 원까지 줬어요. 난 아직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가르치는 이 주제가 마음에 든다 해서 50이었어. 그럼 내가 내 가치가 높아지면, 내 인지도가 생기면 시간당 몇십이 아니라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단순히 이런 가치 말고 누군가에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 나를 통하면 그게 좀 몇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십, 몇백, 몇천 단위라면, 예를 들면 이제 개인을 해주다가 이제 기업을 해준다면, 기업의 컨설팅을 해줘서 비용을 이만큼 아끼고, 왜 이렇게 이만큼 아낀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좀 컸어요. 근데 직원이 한 명 있었어. 근데 나는 딱 듣자마자 이 직원 잘라도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 돈 되는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한테 아무리 적어도 150은 넘게 줄 거잖아요. 200은 줄 거잖아요. 요즘에 시급으로 치면. 그러면 내 눈에는 이 150, 200만큼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그냥 한 30, 50만 줘도 충분히 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150, 200 아끼시오. 그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은 아끼잖아요. 그럼 1년에 1200이에요. 그럼 이런 개념을 단순히 1200 아꼈다도 있지만, 이 개인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꼈을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이 팔 수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또 비용을 아꼈겠어요. 왜냐?
홈페이지를 만들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든 또 홈페이지 만드는데 300 들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나 300까지 안 들 것 같아. 그럼 내가 또 이것도 돈 아껴줘. 뭐 이런 식으로 개인도 이렇게 도와줄 게 많은데 기업이면 얼마나 많겠나. 응? 이제 점점점 나한테 연락 오는 게 이제 제조사를 운영하는 혹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겠다. 내가 그 신사임당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회사를 키워서 이걸 매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뭔가 당장 아무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난 놀려고. 아무튼 이 설명하기 좀 어렵다. 전 앞으로 설명할 게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때 말했던 그거 기억나죠? 캠핑장 얘기했던 거. 캠핑장 3,000평인데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PO 생활을 하시다가 홈페이지도 엄청 만들어 보고 막 기술도 많아. 여러 가지 다재다능해.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 3,000평 땅에 캠핑장을 오픈해야겠다 해서 3,000평 중에 이 1,000평을 공사하는데 기간이 1년 반이나 걸렸고, 왜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허가도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많아. 뭐 공사를 하려면 땅도 알아야 되고 흙도 알아야 되고 그 밑에 뭐 배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 업체가 17억인가를 받았대요. 1년 반 걸리고 17억을 받았대. 1,000평 하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대표님이 돈을 잃으면 사람이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나머지 2,000평은 3개월이 안 걸렸고 2억 조금 더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엄청 데이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땅에 대해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제 캠핑장 컨설팅, 오픈 컨설팅 이런 걸 넘어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겠다. 그래서 연락이 됐다 해야 되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님은 저를 통해서 어떤 걸 하기 원하느냐? 단순히 그냥 캠핑장 평일 예약, 당연히 그것도 뭐 돈 되겠지. 한 달 몇 천만 원 벌겠지. 근데 이 땅을 주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느냐에 대한 어떤 브랜딩이나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단가가 몇 천 단위겠다 싶은 거예요. 컨설팅 비만 몇 천이겠다. 왜냐? 몇 억 이상을 아껴줬고 몇 년을 아껴줬고 아무튼 그 가치에 기반해서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가 생길까?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활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분이랑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면 연 20%의 수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면 내가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거치면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런 나름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 이런 느낌인 거고, 회사로 치면은 회사에 투자했으면 배당을 받는 거지. 근데 이 배당이 많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 한 명에서 3명 정도만 그런 걸 맛보게 해주는 정도. 일단 지금은 1명이고 나중에 뭐 언젠가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한 2명 정도만 더 하면서 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가능한 뭐 누가 유명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안 유명해지고 싶은 느낌. 안 유명해져서 그냥 혼자 아름아름 내 실력 가지고 돈 벌고, 또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돈 벌었던 곳에 그대로 집어넣고, 아무튼 그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말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만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몇 가지 얘기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생각이 확장이 되고, 내가 다루는 이런 기술들, 마케팅 능력들 같은 게 어떤
필터를 씌우느냐, 어떤 통로를 지나느냐, 나의 생각이라는 통로와 어떤 나의 기술이라는 통로와 아니면 어떤 상품 어디에 적용하는지,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거에 따라서 확장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 아무튼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이거는 눈에 보고 느끼고 아무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나도 몰라서 생각도 못 해봤던 걸 그런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참 좋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인스타그램 광고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램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것은 대표님들이 이제 하게 될 일들 중에 조금 뒤에 있어요. 단적인 예시로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서 한 4, 5년을 보냈을 때, 혹은 뭐 5, 6년을 보냈을 때 딱 3번, 횟수로 3번만 인스타그램 광고를 해봤어요. 왜냐? 인스타그램 광고까지 안 가도 팔렸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인스타그램 광고가 불확실해. 그래서 안 했어요. 못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하고. 그럼 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언제 했느냐? 회사 다닐 때 했어요. 회사에서 이미 브랜딩 된 거를, 그때는 인스타그램 광고도 잘 먹힐 때여서 그때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아예 인스타그램,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하거든요. 퍼포먼스 마케터.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마케터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광고 돌리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광고 돌리고 분석한다 뭐 이런 사람인데, 회사 다닐 때 진짜 뭐 회사 광고비 한 달에 몇천 쓰니까 나는 뭐 누적으로는 거의 뭐 몇십억을 쓴 거예요. 광고비만. 그러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담당자, 본사 담당자랑 맨날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계정을 열면 일정 금액 광고비를 쓰는 사람들은 그 본사가 한국에서 일하겠지만 아무튼 싱가폴 번호를 거쳐서 외국 번호로 와요, 연락이. 그래서 아무튼 본사 담당자랑 연락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자, 우리가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당장 1, 2년 안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을 한 번도 안 해볼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다만 언제 활용할 거냐, 제가 잠깐 얘기 드린 적 있지만 컨텐츠를 잘 만들게 되었을 때 컨텐츠가 반응이 있었다. 유튜브 영상이든 블로그는 아니지만 뭐든 인스타그램 피드든 뭐든, 그러면 이 컨텐츠를 인스타그램 광고 돌려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인 거예요. 그 말고 제품이나 뭔가를 직접적으로 팔려고 광고를 돌리는 거는 대표님들 앞으로 이제 1, 2년, 2, 3년 동안 혹은 거의 10년 동안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릴스는 광고도 못 돌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악을 넣는데 그 음악 뭐 상업적 어쩌고가 들어간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릴스도 광고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릴스 같은 컨텐츠는, 틱톡 같은 거나 릴스 같은 거는 그저 그냥 조회수만으로도 충분해. 아무튼 우린 이걸로 우리 계정, 나라는 사람, 브랜딩, 뭐 재밌다 온라인 판매를 알리는 용도로 쓰고, 내가 진짜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컨텐츠로서 홍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광고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한테 도움되는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 광고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옛날처럼 인스타그램 광고만으로 무언가 돈을 번다 하는 거는 뭐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없을 수 있다. 왜냐? 꼭 그까지 안 가도 돈 벌 구멍이 엄청 많거든요. 인스타그램 광고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요즘 세상에는. 왜냐? 자, 특히 우리가 이제 뭔가를 판다 하면 제품이 있겠고, 제품은 뭐 상품, 서비스, 뭐 강의 다 포함한 걸 제품이라 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판매 채널에 올리려고 등록을 하겠죠. 등록을 해서 노출이 안 되니까 노출을 위한 게 뭐 마케팅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아무튼 광고다. 돈 내고 광고하자. 노출했다 쳐요. 그러면 제품과 등록은 다른 얘기니까 광고 노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크게 보면 광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키워드 광고가 있고, 이런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데이터 기반 SNS 광고가 있어요. 자, 이 키워드 광고는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같은 데서, 자,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이 세 가지는 이미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물고기 잡으러 간 낚시터예요. 낚시터. 그리고 낚시터에서 붕어 잡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붕어가 있는 그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붕어 잡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붕어 떡밥 팝니다 라고 광고하는 게 이 키워드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낚시터,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돌리니까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약간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에 비해서. 왜냐? 경쟁하니까. 클릭당 막 몇천 원, 몇만 원 해서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비싸게 느껴져도 크게 보면 싸. 왜냐? 살만한 사람에게 살만한 걸 들이민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옛날에 광고하던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 불과 10년 전만 해도 TV 광고를 했단 말이죠. 신문 광고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고객이 누군지, 고객의 나이, 뭐 성별, 뭐 이거 뭐 붕어를 잡고 싶은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때려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비가 몇 천인데, 몇 백인데, 몇십인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누가 보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확실한 것에서 놀았냐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인터넷이란 세상에서 데이터 기반한 플랫폼에 기반한 광고가 나오니까 이제 단가가 1,000원이 쓰였는데 이 1,000원이 클릭을 몇 번 얻었고 이 1,000원 덕분에 이번에 어떤 사람이 샀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14일 이내에 샀어. 이런 간접적인 판매까지도 다 잡아주는 판이니까 얼마나 광고비가 아껴지며 얼마나 디테일한 광고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키워드 광고가 그렇게 좋다. 근데 이 키워드 광고의 단점이 뭐냐? 낚시터 안에서 붕어 잡는 사람에게만 하니까 한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붕어를 잡고 싶은 사람이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붕어 어쩌고를 검색을 하겠죠. 근데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붕어 검색하는 사람한테만 팔고 싶지 않고 그냥 낚시 관심 있는 사람한테도 팔고 싶고, 그러니까 잠재 고객한테도 도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판매만 할 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럴 때는 이런 키워드 광고를 할 게 아니라 그냥 SNS를 하는 사람들 전체에 내가 뭐 나이를 정해서 뭐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설정 가능해. 60대 뭐 다 설정 가능해. 그러면 30대 남성에게 이런 광고 문구로 돌리고 30대 여성에게 이런 문구로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SNS를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 보러, 재밌는 거 보러, 여행 영상 보러, 그냥 막 보러 그냥 그러니까 낚시터에 온 사람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소리가 들려서 잠깐 꺼드릴게요.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갑자기 들이밀어서 그 들이민 순간 노출과 어떻게 보면 뭐 이해와 납득과 설득과 뭐 더 좋으면 결제까지 일으키고자 하는 게 인스타그램 광고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낚시할 만한 사람에게 노출하니까 그래도 이 광고비를 날릴 확률이 적거나 구매할 사람들이 늘었다면 이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거는 완전 디테일하지는 못해. 왜냐? 그냥 나이대 정하고 뭐 관심사 좀 정하고 뭐 이게 끝이니까. 그렇지만 더 많은 대상에게 더 자주 노출할 수 있고 한 번 봤던 사람에게 또 노출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광고 소재가 괜찮으면 저렴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마케팅도 되고 뭐 다 된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자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키워드 광고는 이 광고를 돌리는 그 표현하는 그 자리가 되게 적어요.
붕어 얘기한 김에 붕어 낚시 검색하면 자 키워드 광고가 이런 거예요. 파워링크 같은 거. 그러니까 해봐야 요 한 줄에 작은 글씨 몇 개에 요 정도 사진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그래 많이 쳐줘서 모바일에서 했다 쳐요. 모바일은 조금 더 크게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모바일에서 보면 어떤지만 보여드릴게요. 좀 느려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컴퓨터 이제 고치는 거 오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바일 창 모바일에서 붕어 낚시 검색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커. 근데 이걸 뭐랑 비교해 봐야 되냐면 인스타그램이랑 비교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인스타그램 그럼 새 모바일 창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인스타그램 갑자기 로그인까지 해야 되냐? 로그인이 그냥 PC로 한번 비교해 PC는 로그인 돼 있으니까 자 이거 화면을 두 개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인스타는 벌써 이거 한 사람의 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으로 보여줘. 자리도 커, 영상도 돼, 사진도 돼, 글자도 엄청 크게 남길 수 있어. 내 맘대로 꾸밀 수도 있어. 이것도 하나씩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이즈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진, 영상 이 차이도 다르고 또 이 대상은 붕어 낚시 검색하는 사람이 20대 여성인지 50대 남성인지 모르고 그냥 돌리니까 멘트를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바꿀 수도 없어. 근데다가 이 붕어 낚시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검색하는 사람이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검색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경쟁해야 된다.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길 가는 사람이니까 불특정 다수지만 많이 노출할 수 있는데 붕어 낚시는 월 검색량이 2630회야. 그러면 붕어 낚시를 포함한 뭐 다른 낚시도 있겠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월 검색량이 2630회인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PC랑 모바일이랑 합친 게 2630이에요. 그러니까 이 2630을 하루로 나누고 30일로 나누고 또 PC 나누고 모바일 또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파워링크 검색했을 때 1위, 2위, 3위, 4위, 5위. 자, 이게 강남, 역삼, 여기는 갑자기 분당, 갑자기 여기는 하남으로 떨어져.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경주야, 경주. 경주는 부동산 값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 근데 심지어 지진 한번 나서 떨어졌어, 10년 전보다. 왜냐? 내가 경주가 고향이라서 알아요. 그러니까 자리도 몇 개 없어. 이 키워드에 기반해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도 그 1위, 2위, 3위에 따라서 좋은 자리도 또 나뉘는데 그마저도 1위가 몇십을 못 먹어 하루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이 인스타그램 광고는 키워드 기반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세계냐면 붕어 낚시를 검색하는 사람은 전국구야, 전국구. 전국에 2630을 모바일 PC 나누고 이 순위에 따라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은 쿠팡이랑 비슷하게 개인화 되어 있어요. 개인화. 지금 저한테는 이 MB 커뮤니티가 뜨고 이 사람이 뜨고 이 사람이 뜨지만 대표님들 각각은 다르게 뜰 거란 말이죠. 내가 팔로워한 사람에 따라서, 내 연령에 따라서, 내 성별에 따라서, 내 관심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천만 국민이면 5천만 가지의 자리가 각각 다르다. 이 붕어 낚시하는 전국구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각각 경쟁하는 이 몇 개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화 지면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아, 너 34세의 남성인데 너 주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광고를 오래 보는구나. 아, 그러면 너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 붕어 낚시도 좋아하겠네? 라는 걸 추론해서 이 광고주가 저렴한 금액으로 붕어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돌릴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그 자리가 끝도 없이 있으니까
이제 매출이 뭐 1년에 10억일 때는 파워링크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매출이 막 100억, 1000억 넘어가니까 파워링크는 자리도 한정적이고 한 달에 뭐 한 5만 원 쓰면 10만 원 쓰면 뭐 많이 쓰면 한 100만 원 쓰면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지금 돈 되는 사업이라서 하루에도 100만 원, 하루에도 1000만 원 쓸 수 있는 회사야. 1년에 광고비만 몇천억 쓸 수 있는 회사야. 1년에 광고비를 2천억 쓴다고 하면 한 달에 뭐 180억을 쓰는 거죠. 그럼 하루에 6억을 쓰는 거 맞나? 그럼 하루에 6억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파워링크에 돌릴 수가 없으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이런 광고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더라도 그냥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래 컨텐츠를 엄청 90% 집중하고 95% 집중하고 나머지 5% 정도만 이 인스타그램 광고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만 집어넣으면 돼. 공부할 단계까지는 막 분석하고 막 안 가도 돼. 내가 해봤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컨텐츠를 잘 만들면 광고 소재만 잘 만들면 돈 넣고 그냥 버튼 띠디딕 눌러서 끝이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는 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향후 5년 10년 동안 이게 오늘의 내 결론이에요. 이걸 뭐 대표님들이 기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시간 아끼지 말라 이거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95% 컨텐츠에 시간을 써라.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게 되시거나 뭐 5년 10년 동안 안 해도 된다. 일단 컨텐츠에 집중해라. 그리고 컨텐츠를 광고 돌려라. 이게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화에 대한 예시는 제가 자주 말하는 그 분양 광고 하나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걸 노출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그전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설득을 위한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충분한 컨텐츠와 설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거나 뭐 홈페이지를 유입시킨다면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홍보할 만한 상품이 메리트가 있거나 하면 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노출하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분양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에 분양이라는 아주 단가 높고 몇억 몇십억에다가 상승장이니까 상품성 사람들 관심 많았고 그걸 노출하는 목적으로만 쓰니까 돈을 벌었던 거지. 하락장일 땐 또 안 돼.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잘 소개하지 못해도 메리트가 없어. 이런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대표님들은 이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걸 그냥 그렇구나. 저 성주라는 사람이 이 광고를 몇십억 써봤고 개인으로서 몇십억 못 쓰지. 근데 회사의 돈으로 나는 많이 써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석할 만큼 해봤어. 그랬을 때 지금 이 옛날만큼은 못하기도 하고 이 시기적으로는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아닌 만큼 상품도 더 디테일해야 되고 돈 되는 거여야 되고 이 광고를 돌리는 광고 소재도 더 컨텐츠처럼 정보성 혹은 뭐 도움 되는 거여야 되고 광고도 더 잘 만들어야 되면서 돈도 그러면 충분히 더 태워봐야겠지. 수익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나는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다른 걸로 돈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더라 성주란 사람이 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앞으로 인스타그램 광고 등등에 대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다뤄야 할 일이 있다 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든지 할 거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서 환상 가지지 마라. 앞으로 몇 년간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 왜냐? 누구보다 많이 돈 써봤고 나는 인스타그램 강의로 돈 벌어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스타그램 강의 막 자주 나오거든요. 뭐 로아스가 어쩌고 뭐 로아스가 몇 프로 나왔고 이런 얘기 많이 해줘요. 나는 그거 진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렵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된다. 왜냐? 인스타그램 광고는 선 투자되는 광고비와 이 광고 소재를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 노동력, 기술에다가 이 상품의 값어치에 따라서 또 고객을 분석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다 손해가 되는 선투자일 수 있단 말이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하는 광고, 모르고 쓰는 광고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대표님들한테 이득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해봐야지 나처럼 이런 결론에 이르거든요. 근데 끝까지 해보기엔 너무 넓은 영역이어서 이제 끝까지 해볼 수도 없다.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 광고를 내가 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수익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왜냐? 내가 충분한 광고비를 안 써서 그런가? 상품이 별로여서 그런가? 내가 광고 소재를 잘 못 만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광고비를 썼지만 기간을 그래도 일주일은 더 했어야 되는데 인가? 뭐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셨죠? 오늘의 시간이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성주가 했던 말이, 내가 인스타그램 광고 해보고 안 팔려 보니까 알겠구나.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걸 나중에 언젠가 해보고 나니까 알겠다. 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알겠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좋은 공부가 되고 좋은 기술인 건 맞는데 이게 막상 대상자, 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뭐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히려 애매한 정보를 줘서, 당장 필요 없는 정보를 줘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그냥 우선순위가 뭔지 헷갈리게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득,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 궁금하신 분이라고 물어본 건데, 궁금하신 분은 몇 분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잘 한 건데, 이제 처음에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돌리는지, 아니면 이걸로 돈 번 사람 누가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가도 오히려 더 솔직한 말, 오히려 더 도움되는 말은 이거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아셨죠? 저의 깊은 뜻을 언젠가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사기가 돼. 야, 너 강의하는 너 강의로 돈 벌어 먹잖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또 있겠고, 야, 네 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또 있겠고, 별의별 변수가 많아. 내 말을 이게 아무튼 신뢰하는 대상이 되어야만 되고,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그런 사람이 많이 없긴 한데, 아무튼 내 강의든 뭐든 내 말이 도움이 되려면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시도나 이런 게 또 충분해야 되고, 그냥 경험만 해봐서는 안 되고 충분히 돈도 잃어보고 끝까지 가봐야 돼. 근데 이것도 좀 다양해야 돼, 내 경험이. 왜냐? 그래야 내가 온라인 판매든 온라인 사업이든 이걸 큰 그림에서 설명해 줄 수 있지. 내가 쿠팡만 팔아봤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스토어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제품만 팔아봤다. 그럼 온라인 판매만 할 줄 아는 거지, 온라인 사업 혹은 마케팅은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경험도 다양해야 되고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나마 내가 진정성 있게 진실을 말해야 돼. 그리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도움되게끔 또 말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나에 대한 신뢰가 있거나 가치를 느껴야만 잘 들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누군가는 그냥 놀러 온 사람이면 또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 놀러 온 사람은 아쉬울 게 없잖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왜곡된다기보다는 별로 가치 있게 들리지 않을 확률이 이제 매우 높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막 강의를 하니 많이 했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강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하겠다가 정확한 표현인 거죠. 강의를 하되 라이브로 안 하고 내 시간 아껴서 그냥 녹화해서 주자. 정보를 주자 그냥. 그래서 거기서 받아들일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성장하게끔 해보자 라고 마음을 그냥 접은 거지, 강의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진 거예요. 오케이, 같이 일할 사람, 내가 뭔가 주어도 될 사람, 주어도 고마워할 사람, 줄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끔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자가 된 거고, 나머지는 컨텐츠를 계속 주면서 거기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변화가 있는 사람,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사람만 추려서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물어보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녹화는 중단하고 더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